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실전전략 컨설팅학회 엑트의 온라인 설명회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엑트의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이광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액트의 부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저희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 학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오늘 온라인 설명회 플로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회 소개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2020년도 가을 학기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학회원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진행하시게 될 태스크 프로젝트 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FAQ와 이제 즉석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학회 소개인데요. 저희 학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액트가 어떤 학회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저희 액트는 Achievement, Cooperation, Thinking의 약자로서 논리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발전시켜 실행 가능한 전략을 도출하기까지의 성장을 돕는 조직입니다. 첫 번째로 Achievement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회원들은 항상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로 컨설팅을 경험함으로써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어퍼레이션입니다. 저희는 함께 협력하며 공통의 목표로 나아가고자 하는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기업과 저희 학회 사이에 그 시너지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액트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thinking입니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와 논리에 기반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실전에 적용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제 좋은 경험 그리고 좋은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컨설팅에 있어서는 논리적 사고가 아무래도 기본이겠죠. 그렇죠? 네, 저희는 그러한 논리적 사고를 겸양하기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학회 세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학회에 들어오신다면 이러한 세션을 진행하게 되시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OT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워크숍과 함께 OT를 진행하였는데 저희가 이번 학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워크숍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O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이날 저희는 프로젝트 팀 및 행정팀 멤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입 회원들과 저희 스테이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회에 처음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 학회 사정이나 저희 학회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OT 시간에 재밌는 시간들도 마련해 보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교육 세션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 세션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세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앞으로 기업들과 태스크를 진행하기 이전에 기업들에게 더 좋은 문제 해결 방식과 더 좋은 전략을 도출해 드리기 위해서 기업들의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맥킨지 세븐 스텝스나 뭐 아니면 포피 분석, STP 분석 등등 저희가 컨설팅을 실행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논리 구조들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널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저널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이 보통 2명 정도 팀을 꾸려서 저희가 다른 기업들의 케이스, 유명한 저널 케이스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교육 세션에서 배웠던 그런 4P나 뭐 7스텝이나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좀 더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실제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현재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공부함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실행될 태스크나 프로젝트에 더 많은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프로젝트 팀 회의입니다. 저희가 OT에서 프로젝트 팀 배정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교육 세션 이외에, 그러니까 전체 세션 이외에 나머지 시간은 보통 팀 회의로 활용이 됩니다. 저희가 태스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많은 회의와 많은 논의가 거쳐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이런 팀 회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크로스 미팅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학회원들이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죠. 네. 저희가 아무래도 프로젝트 팀이 3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실제로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원래 있던 크로스 미팅보다는 더 많은 힘을 들여서 두 번의 크로스 미팅이 있게 될 것이고요. 이 시간에는 다른 프로젝트 팀원들이 현재 자신의 프로젝트 팀에 대해 잠깐 들어와 어떤 새로운 의견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중간 발표 및 최종 발표입니다. 이때는 발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서도 실제로 작성을 해서 기업에 전달해드리고 실제로 발표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런 대표님이 있다면 실제로 참여해 주시는 경우도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학회 세션에 대한 자세한 소개였고요. 그 다음은 저희 학회 조직도 및 업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행정팀과 프로젝트팀 두 팀에 모두 각각 하나씩 들어가게 됐는데요. 먼저 행정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팀은 기본적으로 교육 세션팀, 대내 운영팀, 그리고 대회 운영팀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교육 세션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태스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 사고를 배양하게끔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 노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축이 되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어떤 교육을 진행해야 저희 학회원들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는 단체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 교육 세션 팀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팀원들이 배정이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대내 운영팀입니다. 대내 운영팀은 말 그대로 저희 학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어떤 친목 도모라든지 아니면 뭐 밥작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 그런 행정팀입니다. 만약에 뭔가 학회에 들어와서 비대면 시국에 좀 더 저희가 친목 도모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들어오셔서 대내 운영팀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대외 홍보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대내 운영팀은 말 그대로 저희 학회 내의 일을 처리한다고 했는데요. 대외 홍보팀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회 바깥의 일을 처리하는 그런 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 카드 뉴스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뭐 저희 학회를 홍보한다던가 이런 식의 일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대외 홍보팀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대외적으로 저희 학회를 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팀에 들어가곤 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소싱 TF, 리크루팅 TF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 싶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방학 때 진행되는 행정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소싱 TF 같은 경우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방학 때 이 다음 학기에 어떤 프로젝트 팀과 태스크를 진행할지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죠.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어떤 프로젝트 팀이 저희 학회와 맞을지 고민하고 선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처리하는 것이 소싱 TF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리크루팅 TF인데요. 여러분들이 인스타에서 지금 보고 들어오셨을 그런 카드 뉴스들이나 아니면 저희 지원서 뭐 등등 면접 등등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리크루팅 TF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행정팀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 다음은 아까부터 강조드렸다시피 저희는 프로젝트 팀이 3개로 나뉩니다. 이번 학기에는 스윗 밸런스, 오이스터이블, 헤이비트 이렇게 3가지 프로젝트 팀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실 건데요. 저희 학회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이전에 미리 어떤 프로젝트 팀에 내가 들어가면 도움이 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 팀 태스크를 진행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울지 미리 생각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액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회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장점에 대해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론과 실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학회에 들어오기 전에 경영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리 박재현 부회장님도 아무래도 저희 둘 다 이문대다 보니까 경영대의 사정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는데 그 발판으로 되게 좋고 적합한 학회가 액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 이유의 첫 번째로는 바로 이론과 실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자, 액트는 자체적으로 정기 교육 세션을 운영합니다.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도 컨설팅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배우며 컨설팅 기반을 탄탄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을 실전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는, 바로 실전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교육 세션에서 배운 이론들을 바로 실전에 적용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고 있는 스타트업과 함께 머릿속 지식을 현실의 경험으로 실현시켜 보세요. 네,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함께 성장한다는 내용인데요. 액트는 학회원들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론을 체득하고 실전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학회원들은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직관적인 표현력과 전달력을 겸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학회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액트는 회의의 효율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주 2회 회의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아무래도 다들 각자 수업도 들으시고 다른 활동이 있으실 수도 있고 대학 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시려고 노력하실 텐데요. 저희 액트는 그것들을 모두 서로 상충되지 않게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주 2회 회의를 진행하고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는 여러분들 또 시험 성적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니까 그때는 휴회를 해서 여러분들의 학업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액트에는 다양한 전공의 학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인문대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경영대 학생이 아니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원들과 함께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학회 이후에도 이어나갈 소중한 인연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인턴 기회입니다. 지난 학기 협업한 업체들과 태스크를 진행 중에 일부 학회원들은 이제 인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에듀캐스트나 등등의 다른 어떤 스타트업에서 인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인턴을 뽑고 싶다 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셔서 인턴 기회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 학회가 조금 더 이제 커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턴 기회에 대한 생각을 기대를 좀 더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저희 학회 이번 학기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번 학기에 본인의 수업 시간과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18일 날 15일. 잠깐만. 너무 안 보여. 다시. 그러니까 내가 할까? 아니 괜찮아. 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15일 날 저희 학회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는 시간인 OT가 있습니다. 네. 그 뒤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학회원으로서 참여하시게 될 것인데요. 일단 첫 2주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교육 세션 위주의 학교 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스크를 진행하기 이전에 논리적인 사고를 먼저 겸양하셔야 되기 때문에 첫 2주에는 저희는 교육 세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4P 분석, STP 분석 등등의 교육적인 내용을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한 두 가지 큰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축이 교육 세션이고 다른 한 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팀회의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통 주로 월요일 날 저희는 교육 세션이나 전체 세션이 진행이 되고 목요일 날 팀회의가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미팅도 여기 4월 12일에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육 세션이 끝난 뒤로는 쭉 보시면 팀회의 위주로 또다시 학회가 진행이 되죠. 아무래도 태스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좀 더 많은 태스크가 주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기업이 어떤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팀회의 위주의 학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스 미팅은 이렇게 2회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4월 부분을 보시면 여기 중간고사 휴회 기간이 있음을 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기간과 잘 맞는 시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휴회 기간 이후에는 특강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세션 외에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영적인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연사분을 섭외를 해서 초청을 해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020년도 액트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컨설팅에 대한 열의를 기반으로 모인 다양한 전공의 액트 학회원들은 타 분야의 전공 지식 및 산업과 업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고 2020년도에 총 7개의 기업과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는 캠퍼스 펀드, 에듀캐스트, 콴다, 그리고 스쿠터올릭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2020년도 하반기에는 넥스트 유니콘, 집토스, 그리고 술다마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2020년도 가을 학기의 성과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팀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유니콘 팀의 프로젝트 목표는 대학교 창업 생태계 규모 측정을 통해서 대학교 창업 생태계가 지닌 가치를 측정하는 것과 대학생 창업 단계를 세분화하고 대학생 창업자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서 넥스트 유니콘으로 대학생 창업자들이 어떻게 유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태스크를 크게 2개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태스크는 대학교 창업 생태계 규모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대학 창업 지원 기관부터 창업 동아리, 창업학과와 대학생 창업팀 등에 대해 사전 조사를 토대로 대학생 창업 시장의 규모를 측정하였으며 유효 시장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을 창업팀에서 창업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교 창업 생태계 이해를 위해 대학교의 창업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고 실행 가능성과 영향력을 평가하여서 넥스트 유니콘의 대학교 창업 생태계 진입 전략의 가장 유효한 속성이라 판단되는 6개의 대학 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넥스트 유니콘이 대학과에 협업할 수 있는 액션 플랜 시나리오를 구체화하여서 제안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태스크에서는 대학생 창업자들이 넥스트 유니콘에 유입될 수 있게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조사를 위해 기업에 대한 수학 분석을 진행하였고 대학생들의 창업 단계를 총 3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 결과 대학생 창업자들은 창업 단계에 따라서 페인 포인트와 니즈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 창업팀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대학생 창업자들이 넥스트 유니콘에 진입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니즈를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스트 유니콘의 경쟁자들에 대한 4P 분석을 진행하여서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컨설팅 과정을 토대로 도출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기존 투자 중개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서비스의 온라인 노출도 증진을 제안하였고 대학과의 제휴 그리고 대학생 대상 마케팅 채널의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제안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집토스 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토스 팀은 당시 기업이 진행 중이었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전략 수립 그리고 집토스에 대한 브랜딩과 마케팅 방안을 구축하는 것을 프로젝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스크는 의사결정에 대한 전략 수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과 집토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맥켄지 7스텝스를 토대로 집토스의 문제점을 구조화하고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고 고객이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태스크는 앞서 살펴본 브랜드 이미지를 토대로 집토스에 대한 브랜딩을 진행하고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브랜딩 문제를 진단하였고 서비스 이용 경험에서 고객 퍼널을 분석하여 퍼널별 고객이 느끼는 페인 포인트와 니즈를 포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집토스 서비스가 가진 강점을 소비자 니즈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집토스만의 차별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결과 집토스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는 점이 허위 매물에 대한 두려움과 발품 파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습니다. 위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느끼는 페인 포인트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마케팅 메시지와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집토스의 브랜드 차별성을 담은 메시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케팅 채널을 분석한 뒤 마케팅 채널과 그 채널에 합당한 메시지들을 사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케팅 플랜을 구축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결과 아래와 같은 다양한 브랜드 메시지를 작성하여 제시해드렸고 다양한 채널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마케팅 플랜을 만들어서 제안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술다마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술다마의 프로젝트는 프리미엄 신제품인 다마탁주 출시를 위한 소비자 성향 분석과 구독 서비스 이탈 고객 방지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광고 콘텐츠 기획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태스크는 다마탁주 출시를 앞서 소비자 성향을 분석하는 태스크였습니다. 막걸리 소비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설계하여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문조사 응답자들 중 대표성을 띠는 응답자들과 심층 면담을 추가로 진행하여 소비자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였고 소비자별 페르소나를 정의하였습니다.
이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다마탁주의 맛과 마케팅 방향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전달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태스크는 이탈 고객 방지를 위한 전략과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광고 콘텐츠 기획이었습니다. 맥켄지 7스텝스의 초기 단계를 활용하여 술다마 구독 서비스의 페인 포인트를 구조화하였고 각 문제별로 솔루션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페인 포인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리하여 실행 가능성과 영향력이 높은 솔루션을 채택하고 이탈 고객의 페르소나에 대입하여 솔루션의 효과에 대해 검증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광고 콘텐츠를 기획하였는데 우선 고객 퍼널을 분석하여 공략해야 할 고객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앞선 태스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SNS 채널별 광고를 기획하였고 술다마에 제안해드려서 술다마와 그중 하나를 채택하여 실제 광고를 게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젝트 성과로 다마탁주는 작년 겨울에 한정 판매로 출시되었고 또 올해 초에도 추가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경우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실제로 연말에 게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저희 이번 학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팀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이스터 에이블, 스윗 밸런스, 헤이비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이스터 에이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이스터 에이블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이스터 에이블은 시민 참여형 IoT 스마트 분리배출 보상 플랫폼인 오늘의 분리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스마트 시티와 그린 뉴딜 분야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취를 하시는 분이라던가 기숙사에 사시는 분이시면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의 이제 과격한 현장을 마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이스터 에이블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가장 좀 더 친환경적이고 좀 더 젊은 감각으로 접근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프로젝트는 오이스터 에이블의 신규 서비스의 런칭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장 조사와 고객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신규 서비스의 셀링 포인트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오이스터 에이블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마케팅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이스터 에이블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은 스윗 밸런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샤롯쉽길에 스윗 밸런스에 실제 있죠? 네, 저도 한번 가봤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스윗 밸런스에 대해서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윗 밸런스가 오프라인만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스윗 밸런스는 20개 매장과 온라인 샐러드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샐러드 전문 업체입니다. 샐러드 제조와 유통 및 판매 전반을 아우르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기반의 샐러드의 상품을 출시하며 더 큰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윗 밸런스에서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윗 밸런스의 신규 비건 브랜드 런칭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국내 및 해외 레퍼런스에 대한 리서치와 설문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비건 시장에 대해 조사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타겟 고객을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브랜딩 및 제품 기획에 관한 태스크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비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평소에 뭐 샐러드나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 실제로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와서 태스크를 경험하면서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헤이비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헤이비트는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자동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 들어오시고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모델로 설계된 헤이비트의 자동 투자는 보다 변동성이 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많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아마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내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내 상황이 불안정한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에서 헤이비트는 나서서 자동 투자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좀 더 안정성 있게 수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도모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목표는 헤이비트의 기존에 실행되었던 글로벌 진출 사례와 국내 투자 시장을 분석한 후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후 국내 및 해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도출된 인사이트를 통해 신사업 구출 전략을 수립합니다. 네,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운다는 점이
여러분들께서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액트는 어려운 일도 많이 해왔고 그렇죠. 실제로 아예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진행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오셔서 서로 좋은 경험 가지면서 좋은 태스크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온라인 설명회였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프로젝트 소개까지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회장 이광민, 부학회장 박재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전략 컨설팅 학회 회장 이광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성 녹음으로 내용을 전달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라이브 세션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서 이렇게 음성 녹음으로나마 FAQ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대학원생도 지원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여러 번 들어왔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저번 기수에는 대학원생 분들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도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이 어떤 저희 학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두들 적극적으로 관심이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학 입학 후에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경험이 없습니다. 대학 입학 후 스펙이 없는 경우 많이 불리한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저희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경력 자체가 평가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 입학 후 단체 활동 경험이 없으시다면 고등학교의 경험을 기반으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회를 구성하는 학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년은 저번 학기 기준으로 2학년부터 대학원생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스테이들도 다양한 학년의 사람들이 저희 학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들어오실 때 혹시 학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 나이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다양한 학년을 만나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함께 좋은 학회 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음성 녹음으로 내용을 전달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달드리고 싶고 이런 FAQ 말고도 다양한 질문 있으시다면 지금 라이브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계시면서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계속 꾸준히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답변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 전략 컨설팅 학회 액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